자, 우선은 굉장히 중요한 소식, 윤석열 대통령 체코 순방과 관련된 소식부터 전해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원전 동맹을 위해서 체코에 출국을 했습니다. 자, 실제 그래서 체코에 도착을 해가지고요. 정상회담 등 24조 규모의 원전 세일즈에 나섰다라는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를 떠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남겼냐? 최종 계약까지 챙기겠다라는 메시지를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를 방문을 해서 만난 체코 대통령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한국 원전 수주를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더 나아가 체코가 9년 만에 공식 방문한 한국 정상 윤 대통령의 프라하성까지 특별 공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체코가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극진하게 대접을 할까요?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직접 발로 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이후에 어느 정도로 발로 뛰느냐? 체코 산업 현장을 시찰하고 총리까지 회담을 하는 강행군을 펼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체코 순방과 관련돼서 준비를 많이 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쉽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를 도착했을 때 체코에서 어느 정도로 맞이하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영상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프라하성 제1광장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앞에 페트르 파벨 대통령 부부가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대통령이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나누고 이제 본격적인 공식 환영식이 시작됩니다. 현재 이 프라하성 제1광장, 체코를 대표하는 건축물인 프라하성은 보헤미아 왕국 군주의 궁전으로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체코 대통령의 관저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두 대통령 내외가 앞으로 걸어 나오고 양국 주요 인사들과 악수를 하면서 아마 인사를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프라하성에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영상을 보시더라 어떻습니까? 지금 체코가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을 어느 정도로 맞이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체코 프라하성 앞에서 애국가가 연주되는 모습을 들었을 때 저는 이게 진짜 국격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가 만든 우리나라의 위상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례로 누구와 비교가 됩니까? 문재인과 비교되지 않습니까? 실제 문재인도 자신이 정권을 잡았을 때 체코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어떤 일 벌였습니까? 탈원전을 추진하면서도 체코 총리를 만나 한국 원전이 최고다라는 쇼를 펼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말도 안 짓을 벌이니까요. 실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체코 현지에서도 도대체 문재인 왜 왔냐라고 되물었다라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 만났습니까? 체코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즉 뭐예요? 이번 순방은 계획돼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체코를 갔을 때 당시에는 대통령이 없었어요. 오죽하면 체코 대통령이 문재인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체코 현지에서도 도대체 문재인 왜 왔냐라고 되물어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왜겠습니까? 이 사람 때문이죠. 누구? 김정숙. 자, 보시는 것처럼, 잘 아시는 것처럼, 자, 문재인과 김정숙이 이렇게 뜀박질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김정숙이 왜 이렇게 뜀박질 했는지를 어느 정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왜냐? 김정숙이 저기 가서 표정 하나를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자, 실제 언론 보도 기사입니다, 신규 여러분들. 포토, 탐나는 왕관 주시하는 문 대통령 내외. 자, 그러면 이 왕관을 어느 정도로 주시라는지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요 정도로 주시를 하고 있어요. 야, 뭐 왕관을 보면서 입맛을 다시고 있어. 네. 자, 또 요 정도로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왕관을 지켜보는 김정숙 씨의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죠.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정숙 씨, 저거는요, 관본권으로 못 사. 저거는 현금 주고 못 사. 저거는 체코 보물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김정숙 씨는 저게 아무리 탐이 나더라도 저건 갖고 올 수 없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정도로 차이가 난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순방과 관련돼서 그럼 누가 제대로 보도를 해줘야 되겠습니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언론사들이 제대로 보도를 해줘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언론사들이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만 보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윤석열 대통령 체포 순방과 관련돼서도 어떻게든 비판적인 기사를 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바로 MBC입니다. 제가 KBS와 MBC를 좀 비교를 해볼게요. 자, 실제 KBS는 이와 관련돼가지고 간단하게 썼어요. 윤 대통령 체코 공식 방문위에 출국, 원전동맹 구축. 자, 그런데 MBC는 윤석열 대통령 체코 순방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보도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합니다. 야, 타이틀 보세요. 어두운 얼굴로 순방길 오른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 의료대란 없었다 자평. 자, 뭐 하는 겁니까? 체코 순방과 관련된 보도인데 타이틀은 다 비판적입니다. 심지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두운 얼굴로 순방길에 올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MBC한테 물어볼게요. 그럼 도대체 어떤 표정을 지어야지 안 깔 겁니까? 도대체 어떤 행동을 해야지 안 깔 거예요? 이건 뭐 이제 표정 갖고도 까. 표정 갖고도. 뭐 하는 겁니까? 비판을 위한 비판인 거죠. 그럼 저는 물어볼게요. 설마 이런 표정 지어야지 안 깔 겁니까? 혹시 요런 제스처 해야지 안 깔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MBC가 얼마나 억지 가득하게 윤석열 정부와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그 지긋지긋한 기승전 김건희 여사를 또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기 때문에 여러 차례 편향된 언론들이 어떤 식으로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고 있는지, 이들이 지금 얼마나 억지를 부리고 있는지 제가 계속해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왜냐? 이런 여론이 조성돼야 되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뭐겠습니까? 지금 MBC가 어느 정당의 스피커로 전락이 됐습니까? 민주당의 전용 스피커로 전락이 됐잖아요. 즉 뭐 하는 겁니까?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MBC가 기승전 김건희 여사를 하는 것처럼 민주당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기승전 김건희 여사를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지금 민주당 뭐 하고 있습니까? 또다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두 번째 강행 처리시켰습니다.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만 강행 처리한 게 아니라 뭘 했냐? 세 가지를 다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심지어 이재명 혼자만을 위한 지역화폐법까지 어제 본회의에 강행 처리시켰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세 가지 모두 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당연히 행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이런 가운데서 어제 혼자 튀어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안철수예요. 자, 어제는 철수를 안 하고 해병대원 특검법에 나홀로 찬성을 했습니다. 실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모두 다 퇴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이렇게 찬성표를 대놓고 눌렀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런 안철수의 모습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고, 이런 가운데 저는 이분한테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신지호. 자, 이것도 우호적 차별합니까? 안철수 의원이 어제 해병대원 특검에 혼자 찬성 눌렀는데 이것도 우호적 차별을 하고 포장해 줄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사람을 주어에 가져갈 게 아니라 우리의 방향성과 가치의 주어를 가져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민주당 좌파들의 기승전 김건희 여사가 이제는 뭐까지 등장하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보도까지 언급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제 가장 논란이 됐던 뉴스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이 뉴스입니다. 뉴스토마토의 뉴스예요. 단독을 달고 나왔습니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전화했다. 내일 김영선 발표. 자, 또 단독 달고 나왔습니다. 2월 29일 칠불사회동 김건희 공천 개입 폭로 논의.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인즉슨 2022년 재보궐선거 과정 속에서 김영선이란 사람이 공천되는 과정 속에 김건희 여사 입김이 개입이 되었다는 그런 취지의 보도를 연이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뉴스토마토 보도가 이게 처음이 아니었잖아요. 얼마 전에도 어떤 보도했습니까? 지난 9월 5일에도 김건희 여사가 4.10 총선 공천을 개입했다라는 겁니다. 거기도 누구 언급됐습니까? 김영선이 똑같이 언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 보도에 있어서 키워드를 똑같이 넣고 있는 겁니다. 단독 달고 있지만 똑같은 김건희 여사라는 키워드, 김영선이란 키워드를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나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뭐라고요? 이들은 내용만 다르지 구조는 똑같은 식으로 선전선동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보도를 보면서 어떤 게 떠올랐냐면요. 최근 우리가 밝혀낸 임성근 선 사단장 구명 로비와 관련된 그 가짜뉴스가 떠올랐습니다. 자, 기억하시겠지만 그와 관련돼가지고 누가 가장 앞장서 얘기했습니까? 장경태가 했었어요. 그때도 뭐라 그랬습니까? 도이치모터스 공범 이종호를 내세워서 김건희 여사와 연결지었던 게 장경태 아니겠습니까? 이거 누가 보도한 겁니까? 맨 처음에 한 게 JTBC예요. 마치 해병대원 단톡방이 있고 그 안에 도이치모터스 공범이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임성근 전 사단장을 연결시키지 않았습니까? 왜 연결시키는 겁니까? 바로 김건희 여사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누구 공격하려고? 윤 대통령 공격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뭐겠습니까? 다 가짜뉴스로 거론이 되었잖아요. 자,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들은 계속해서 사안마다 김건희 여사를 거론한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구조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취지로서 이런 내용이 나온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해드려 보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당시 재보궐선거를 공천했었던 윤상현 의원도 소설 같은 이야기다라고 말하고 있고 실제 뉴스토마토가 녹취록이라 공개했던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 이 사람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실제 그 뉴스토마토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와 관련돼서 실체가 밝혀질 것이고 결국에는 그 실체가 알맹이가 없는 허울뿐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그냥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저 뉴스토마토 보도의 취지가 뭡니까? 김건희 여사가 공천 과정에 개입을 했다라는 거예요. 입김을 넣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김건희 여사가 공천을 개입했으면 지금과 같은 공천이 이루어졌겠습니까? 아니, 일예로 장례찬이 떨어졌겠어요? 더 나아가 비례대표 공천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네? 그냥 우리 이번 총선에 있어서 공천 한번 보자고요. 김건희 여사 정말 공천에 개입을 했다라면요. 그런 명단이 나오겠냐고.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껍데기만 있을 뿐이지 알맹이나 아무것도 없는 말도 안 되는 뉴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두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민주당 좌파들이 선전선동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좀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논란이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에는 메이저 언론들이 받아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어떤 메이저 언론이 이와 관련돼서 대서특필을 하는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실제 어제 이러한 뉴스토마토 보도가 나오자마자 어디서 방송을 했느냐? 일단 첫 번째, KBS는요 방송 안 했어요. 아예 안 했습니다. 자, SBS 한 건 했고요, TV조선 한 건 했고요, 채널A 한 건 했고요, MBN도 안 했어요. 그리고 MBC 한 건, 두 건 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누구 남은 겁니까? JTBC 하나 나왔습니다. JTBC 어제 이와 관련돼서 뉴스룸이라는 메인 뉴스 타이틀에 얼마나 보도를 했느냐? 하나, 둘, 셋, 넷, 5개나 보도했습니다. 대단하죠? 자, 그런데 내용을 들어보면 어떤 내용이냐? 그냥 뉴스토마토 보도를요 잘라서 보도한 것 뿐이에요. 뉴스토마토 보도를 뭐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것도 아니고 뭐 새로운 걸 자기들이 취재한 것도 아니고 그냥 뉴스토마토 보도를요 잘라가지고 5건이나 보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3건짜리 뉴스토마토 보도를요 잘라서 5개로 만들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려보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기승전 김건희 여사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런 JTBC를 향해서 한 가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JTBC가 기승전 김건희 여사를 그렇게 하면서도 절대 보도 안 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김정은, 북한의 도발입니다. 자, 어제도 정은이가 어떤 짓을 벌였냐면요. 4.5톤 고중량 미사일을 첫 번째로 공개를 했어요. 자, 이거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왜냐? 얼마 전에 북한이 뭐 했습니까? 우라늄 핵시설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5일 만에 우리를 겨냥한 미사일 도발을 했어요. 그럼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거예요. 우리 이 정도 핵시설 갖고 있어. 우리 그 핵시설에서 만들어낸 핵무기를 미사일에 탑재도 할 수 있어. 심지어는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정확도까지 과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몇 톤? 4.5톤이라고. 어마어마한 뉴스입니다, 친구 여러분들. 보통 뉴스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언론사들이 어떻게 방송을 하느냐. 자, 보시는 것처럼 KBS 방송했고요. SBS 방송했고요. TV조선 방송했고요. 채널A 방송했고요. MBN도 방송했고요. 심지어 MBC까지 방송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뭐라는 겁니까? JTBC만 방송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앞서 보여드린 대로 JTBC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5꼭지 보도할 때 한 꼭지만 빼놓고 이런 보도를 해도 무리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문제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북한이 우리를 향해서 핵무기 쏠 수 있다고 엄포 놓는 거예요. 그러면 JTBC가 기승전 김건희 여사 관련된 보도를 5꼭지나 보도할 때 한 가지 정도는 북한과 관련된 소식을 전해주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손상대 TV를 여러 동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특히 JTBC, MBC가 얼마나 북한 소식을 적게 보도하는지 제가 여러 차례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이들이 지금 북한의 도발 소식마저도 줄여가면서 얼마나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와 관련돼서 어떻게 대응을 할 수가 있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북한이 뭐 하고 있다고요? 4.5톤 고중량 미사일을 공개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느 정도로 공개를 했냐면 북한이 바다가 아니라 내륙에다가 표적을 삼았다라는 거예요. 즉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요 정도로 타겟 능력이 있다. 자신들과 관련된 기술력을 과시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요 더 많은 거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북한은 4.5톤이잖아요. 우리는요 8톤이에요, 친구 여러분들. 네, 2배 가까이 됩니다. 오는 국군의 날에 탄두 8톤짜리 현무5를 공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남친댐 20에서 30발을 발사하면 평양이 초토화된다라는 거예요. 즉 뭐 하는 겁니까? 김정은이가 아무리 센 척을 하더라도 우리는 더 좋은 군사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드려 보는 겁니다. 정은이 보고 있나? 네.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언론 보도들을 언론사에서 해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JTBC 안 하고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확인되지도 않은 뉴스는 5차례나 보도를 하면서 북한과 관련된 확인된 뉴스는 한 꼭지도 보도를 안 하는 게 바로 이 언론사들의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JTBC와 똑같은 곳이 있죠. 거기가 어딥니까? 바로 민주당 아니겠어요. 실제 북한이 뭔 짓을 하더라도 심지어 핵시설과 관련된 공개를 하더라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게 바로 민주당이라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쭉 정리를 해드렸지만 민주당의 이해관계와 JTBC, MBC의 보도의 방향성이 맞아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해드려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스피커로 전락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들이 왜 이렇게 북한과 관련된 소식을 보도하지 않으면서도 무리수까지 도면서 기승전 김건희 여사를 할까? 결국 왜겠어요? 이 두 사람의 사법 리스크 때문이죠. 문재인,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왜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이재명의 재판 결과가 나올 것이고 문재인과 관련된 수사 소식들이 연이어서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하면 되겠습니까? 반대로 하면 되겠죠. 반대로 이들이 감추고 싶어하는 뉴스를 떠오르게 만들면 되는 것이고, 이들이 감추고 싶어하는 사실관계들을 우리가 끌어올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도 제가 그와 관련된 소식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해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